뭐라고요? 소전무가 해외로 도망갔다고요? 마광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손에 쥔 서류가 덜덜 떨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오광수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필리핀으로요. 신라주조 쪽 자금 일부도 같이 챙겼다고 합니다. 마광숙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간신히 끌어올린 희망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술도가 로비에는 긴장감이 가득 찼다. 오흥수는 입가를 굳게 다물고 책상 위에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러면 신라주조는 증거 없다며 발뺌할 테고 우린 누명만 뒤집어 쓰겠네요. 하지만 아직 끝난 거 아냐? 광숙의 눈빛이 번뜩였다.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던 그 광숙이었다. 도망간 거면 잡으면 되잖아. 방법을 찾아야 해. 며칠 뒤 독수리 술도가 회의실. 필리핀. 생각보다 쉽지 않겠네요. 오범수가 이 말을 짚었다. 현지 법규도 복잡하고 우리 같은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오광수가 노트북을 넘기며 말했다. 그럼 현지에서 사람을 쓰면 되지 않을까?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렸다. 흥수였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흥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예전에 NGO 활동할 때 알게 된 필리핀 사설 조사원인데 꽤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마광숙은 그 말에 가슴이 뛸 듯했다. 당장 연결해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해. 그날 밤 광숙은 양조장 뒷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달빛이 삐걱이는 장독대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빛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듯 걸음을 멈췄다. 장수씨, 나 좀 도와줘요. 당신이 지킨 이 술도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잖아. 입술을 깨물며 광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다. 구겨진 셔츠, 편한 운동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정하고 단단한 발걸음 한동석이었다. 마 대표, 그녀는 돌아봤다. 밤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눈빛은 여전히 싸움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혼자 끌어안지 말아요.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술도가, 저도 함께 지킬게요. 그 말에 광숙은 순간 숨이 막힐 듯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마 대표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술도가만큼, 아니 어쩌면 더. 한동석은 그저 담담히 말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광숙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씩 웃었다. 그럼 힘 좀 써주세요. 필리핀 가서 범인 데려올 방법도 찾아야 하거든요. 네,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다음 날 술도가 작은 사무실 안 현지 조사원과 연결했습니다. 흥수가 전화를 붙들고 소리쳤다. 소전무, 마닐라 근교 리조트에 은신 중입니다. 가짜 이름으로 체크인했는데 신원을 특정했어요. 좋아, 광숙이 힘주어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절대 놈을 도망 못 치게 해. 그런데 문제는 오광수가 주저하며 말을 이었다. 현지 경찰도 믿을 수가 없대요. 뇌물 받고 놔줄 수도 있답니다.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광숙은 단호했다. 우리가 끝까지 간다. 돈이 들든 시간이 걸리든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 필리핀 마닐라. 습기 찬 늦은 오후. 낯선 도시의 뒷골목에 검은색 밴 한 대가 조용히 멈췄다. 차에서 내린 두 남자 익숙한 얼굴이었다. 흥수 형, 여긴 진짜 영화 같은 분위기네요. 조용히 해, 강수야. 여기선 말도 아껴. 강수는 태양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이 머문 곳엔 고급 리조트 정문이 있었다. 그 안에 소전무가 있었다. 현지 조사원이 건넨 자료에 따르면 소전무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즈니스 휴양 중이었다. 뻔뻔한 도피였다. 이 인간, 우리 술도가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잘 살고 있네. 강수의 눈에 분노가 담겼다. 흥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형수가 우리에게 맡긴 일이야. 반드시 데려간다. 서울, 독수리 술도가 회의실. 마광숙은 노트북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소전무, 확인됐어요. 우리 조사원이 리조트까지 접근했대요. 하지만 문제는 한국으로 어떻게 데려오느냐죠. 현지 경찰이 뇌물에 약하다는 얘긴 들었지만 너무 노골적이네요. 오범수가 머리를 긁적였다. 돈이면 되는 문제 아니야? 공장장이 조심스레 물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덮으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문제죠. 오광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한동석이 들어왔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필리핀 경찰은 못 믿어도 우리 호텔 계열 해외 보안팀은 믿을 수 있죠. 그리고 독고탁 회장에게는 그보다 더한 약점이 하나 있어요. 광숙은 숨을 멈췄다. 혹시 그 공금 횡령건을 말하시는 건가요? 한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시각 LX 호텔 사장실. 독고탁은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다. 드디어 마 사장도 끝물이군. 그때 문이 열렸다. 한동석이 들어섰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체리 아버님, 이 영상 보시죠. 한동석이 태블릿을 내밀었다.
그 화면 속에는 낡은 장부, 수기로 계산된 수입 지출 내역, 그리고 독고탁의 사인과 인감이 또렷했다. 순간 독고탁의 미소가 깨졌다. 이건 공금 횡령, 허위 세금 신고, 그리고 장부 이중 작성. 세리아버님, 이젠 진실을 밝히셔야죠. 한동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그럼 이해하시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자료는 검찰에 넘어갈 예정이고 세리아버님께서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하시면 그 혐의가 실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독고탁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가 오만한 웃음을 짓지 못하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독수리 술도가에 드디어 한 줄기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소전무, 한국 도착했습니다. 오강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지금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답니다. 술도가 식구들은 서로를 보며 탄성을 질렀다. 광숙은 오랜만에 두 손을 얼굴에 대고 숨을 몰아쉬었다. 드디어 하나가 풀렸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범수가 들고 온 새 서류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담겨 있었다. 은행 쪽에서 최종 통보 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억 상환 못하면 술도가 부도 처리된답니다. 공장장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 돈은 우린 도저히. 마광숙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은 찬란했지만 마음은 그늘졌고 술도가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장독대조차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그 시각 신라주조 사장실. 독고탁은 느긋하게 와인을 따르던 손을 멈췄다. TV 화면에 떠오른 자막. 속보 술도가 음해 배우. 소전무 국내 체포 조사 착수.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 자식들 생각보다 질기군. 그때 한동석이 회장실 문을 열었다. 느릿하게 걸어들어온 그의 손에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세리아버님, 오늘 아침 자료입니다. 독고탁은 무심히 손짓했다. 놔두고 나가세요. 그러나 동석은 나가지 않았다. 그 대신 노트북 화면을 독고탁에게 들이밀었다. 20년 전 회계 조작 사건. 그 증거 지금부터 기자회견장에서 틀 예정입니다. 독고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회장님이 스스로 회견하신다면 과거 실소로 마무리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움직일 겁니다. 동석은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무표정했지만 분명했다. 끝까지 봐주지 않겠다는 메시지. 그날 오후 술도가 사람들은 마당에 모두 모여 있었다. 한동석이 천천히 광숙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대출 해결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술도가의 모든 채무는 정리됐어요. 광숙은 말을 잃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저희 호텔과 연결된 투자 파트너에게 부탁했습니다. 조건 없이 지원한 건 아니고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웃었다. 술도가의 막걸리, 장광주. 우리 호텔 전용 주류로 계약할 수 있을까요? 광숙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거야말로 조건 없는 제안이잖아요. 술도가 마당 한켠, 흥수와 지옥분, 공장장은 막걸리 잔을 부리치며 소소한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다. 한동석은 조금 떨어진 장독대 근처에서 조용히 광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까지 은행 담당자와 통화하느라 바빴다. 이제야 숨을 돌리고 한참 동안 무언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다. 아까 대출 문제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저 아시잖아요. 저 아직 남편에 대한 마음도 다 정리 못했고 술도가도 다시 일으켜야 하고.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하거나 조르는 표정은 아니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광숙은 난감한 듯 웃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어떤 감정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한동석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조그마한 오래된 적금 통장. 이거 기억나세요? 광숙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과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동석에게 노후 준비 적금을 권했던 그 해프닝. 그때 마광숙 씨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미래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동석은 통장을 그녀 손에 조심히 쥐어주며 말했다. 이건 아직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찾지 않을 겁니다. 광숙은 통장을 내려다보았다. 페이지 가득 차 있는 소박하지만 성실했던 이자의 기록. 저는 그냥 마광숙 씨 곁에 있겠습니다. 한동석은 고백처럼 그러나 강요하지 않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언제든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말씀해주세요. 전 여기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은 강요도 눈물도 없었다. 다만 묵직하고 깊은 신뢰가 있었다.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마광숙과 한동석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